할리데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챕터 5를 다 마쳤죠. 오늘은 챕터 6 들어갑니다. 챕터 5와 챕터 6가 전부 force and motion이었습니다. 챕터 5는 force and motion 첫 번째 챕터, 이번 챕터 6는 두 번째 챕터입니다. 1번 문제, 경사면 문제입니다. 챕터 5에서도 경사면이 많이 나왔었죠. 챕터 6에는 챕터 5와 다르게 마찰력, 면과 면 사이의 마찰력이 들어옵니다. 면과 면 사이의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두 가지가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 하는 걸 이제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썰매가 무게가 60N인 썰매가 경사각이 30도인 그런 경사면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가 주어졌는데 이때 물어보는 것은 첫 번째 A는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위로 작용해야 될 힘, 또 두 번째는 썰매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올라가게 만드는 최소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쪽을 향해서 등속도로 움직이도록 작용할 힘의 크기 F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우리 기준계를 정하죠.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건 경사면에서는 경사면에 평행하게 축 하나 만들고 수직으로 축 하나 만드는 게 좋은데, 수직으로 만드는 축은 뭐 어떤 방향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경사면의 플러스 축은 위를 가는 게 플러스로 할지 아래를 가는 게 플러스로 할지 뭐 둘 다 똑같이 문제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편리하게 하는 거 뭐 초속도가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초속도 방향으로 플러스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여기서는 왜 위쪽을 플러스로 지금 첫 번째 건 했냐면 지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위로 작용할 힘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로 작용할 힘을 구하니까 여기 위쪽을 플러스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FS는 정지 마찰력은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고 이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중력은 mg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수직항력은 아직 얼마인지 모르죠. 수직항력은 반드시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찰력 이제 작용하는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마찰력, 정지 마찰력은 위쪽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력은 우리 기준계의 축하고 비슷하게 놓여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기준계 축 방향으로 분리하는 게 분해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분해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경사면에 평행하게 있는 건 mg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경사면의 수직한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경사면 위로 작용하는 힘 하나 이렇게 F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아래로 그래가지고 A번 문제가 뭐냐면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사면에 평행하게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만약에 이 힘이 없다면 이게 아래로 미끄러지게 지금 생겼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먼저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해야 될 테니까 그러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니까 수직항력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이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의 성분, 운동 방정식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가지고 합니다. 그 수직인 방향 성분은 바로 Y 방향이니까 Y 방향 운동 방정식을 하면 자 위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수직항력은 플러스죠. 그래서 N 마이너스 아래쪽은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mg 코사인 세타는 ma인데 이게 이제 Y 방향의 가속도인데 Y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0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위아래 경사면에서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중력하고 수직항력만 있는 경우에 경사면의 수직항력은 거의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게 조금 이따 그런 문제도 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최대 정지 마찰력은 그냥 정지 마찰력은 이 힘이 0이 되게 작용을 하지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의 정지 마찰 계수를 곱한 것이죠. 그러면 이 정지 마찰력을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플러스 F, 플러스 FS,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MAX인데 이것도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F를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0이죠. 그래서 이 0인 그런 이 F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 구하는 힘의 최소값은 이 최소값이라는 게 바로 요걸 만족하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mg sin 세타 빼기 fs인데 fs 구해놓은 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mg로 뽑아지니까 mg로 뽑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mg가 60N이다. 그리고 경사각은 30도다. 정지 마찰 계수는 0.25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다 계산했더니 17.00962 이 17.00962는 요 값들을 집어넣고 캘큘레이터를 했더니 이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 그 유효 숫자가 몇 개까지 주어졌냐면 전부 다 3개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7.0N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사 썰매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작용하는 이제 최소 힘이죠. 올라가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지 마찰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럼 경사면 위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우리 X방향의 운동 방정식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F고 최대 정지 마찰력의 부호가 바뀌었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mg sin 세타는 MAX인데 AX가 0이니까 이것도 0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를 구할 것 같으면 자, 아까하고 이제 부호 하나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mg sin 세타 더하기 뮤S mg 코사인 세타니까 mg로 이것도 묶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까 있던 걸 전부 다 대입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값을 대입하면 42.99038 뉴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수점 셋째짜리 유효 숫자 셋째짜리까지니까 43.0 뉴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등속도로 움직이도록 작용하는 힘이죠. 그런데 위로 등속도로 움직이면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어떤 마찰력이 되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위로 움직이니까 우리 운동 마찰력 하면 여기 운동 마찰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아까 구한 수직항력 가지고 운동 마찰력을 구하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수직항력은 아까 이렇게 구해놨고 여기다가 운동 마찰 계수만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작용하는 힘이 F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고서 이제 이 수평 방향 X축 방향 운동 방정식을 구할 것 같으면 F-FK-mg sin 세타는 MAX인데 요거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0이 됐습니다. 가속도가 0이니까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F는 이렇게 되고 요거 뭐만 달라지는 겁니까? 아까 정지 마찰력이었던 게 이번에는 운동 마찰력인 거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했던 거에 숫자를 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7.79423 뉴턴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점 유효 숫자 3개 할 것 같으면 37.8 뉴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 올라가서 4번 문제를 풀 텐데 4번도 또 역시 경사면 문제입니다.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상자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상자와 경사면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가 0.30인데 경사각은 55도다. 이 상자가 경사면 아래로 내려올 때 상자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리고 상자가 경사면 위로 올라갈 때 상자 가속도 크기 A와 방향을 구하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기준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 했으니까 이 아랫방향을 플러스 X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가 아래로 내려오면 운동마찰력 FK는 위쪽으로 작용해야지 되니까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중력 mg가 작용합니다. 아까하고 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에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
마찰력이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력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XY축으로 이제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 X축 방향 성분은 mg 사인 세타고 그다음에 Y축 방향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직항력을 구해야 되겠죠. 수직항력 구하기 위해서 Y 방향 운동 방정식을 하면 n 빼기 mg 코사인 세타는 MAY는 0이니까 수직항력 구했습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 마찰력까지 다 구해놨으니까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쓰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1번 문제에서는 다른 힘을 작용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놨지만 이 경우는 지금 움직이는 거죠. 가만 놔두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자,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 그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X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밑으로 mg 사인 세타가 있고 위로 fk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ma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 이렇게 구하면 여기서부터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어요. 근데 어디든지 다 m이 있으니까 m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g 사인 세타 빼기 뮤 k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값을 대입합니다. 9.8, 그 다음에 55도라고 그랬죠. 마찰 계수는 0.30이라고 했는데, 뭐, 계산할 때 0.3 마찬가지죠. 그냥 0.3 간단하게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고, 이렇게 전부 다 계산했더니 이렇게 잔뜩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값들을 봤더니 유효 숫자가 2개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답은 유효 숫자 2개만 취해가지고 6.3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A가 여기서 0보다 크게 나왔죠? A가 0보다 크게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플러스 X축 방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X축 방향이 우리가 어떻게 정했어요? 아랫방향을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정했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므로 가속도는 경사면 아래 방향을 향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처음에 속도를 줘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자가 위로 올라가면 가속도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럴 때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정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 X로 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집니까? 네, 중력하고 수직항력 작용하는 건 똑같은데 운동 마찰력이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아랫방향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동 마찰력은 아까하고 똑같죠. 그러면 X방향의 이제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X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위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힘은 전부 아래쪽 작용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k는 m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fk 구해놓은 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속도도 m 다 지우면 가속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다 대입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다 대입해서 계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71400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데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유효 숫자 2개만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9.7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음수죠. 이 가속도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X축하고 반대 방향이다. 다시 말하면 가속도 방향은 아랫방향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 상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나 위로 올라가는 경우나 가속도의 방향은 다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왜 그러냐면 알자 힘이 전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가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알자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알자 힘은 바로 합력이죠. 그래서 합력이 0이면 가속도가 0이고 합력이 아랫방향이면 가속도도 아랫방향이고 이제 그렇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마치고 이번에 7번 문제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경사면입니다. 경사면에서 등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자 문제입니다. 경사각이 세타인 경사면에서 등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같은 경사면에서 위로 속력 V제로 밀어 올린다. 여기다 놔두면 그러면 내려올 때는 등속도로 내려온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게 바로 뭘 알려줍니까? 그게 바로 이쪽 내려오는 이 경사면 방향의 합력이 0이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 경사면 방향의 중력의 성분하고 운동 마찰력을 더하면 알자함이 0이다.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경사면에서 등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조건에서 운동 마찰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거 위로 올려서 이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등속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중력의 경사면 성분하고 운동마찰력의 성분이 같은 쪽에 있죠. 그래서 상쇄되지가 않죠.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각을 세타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mg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직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mg를 분해를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mg 사인 세타하고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뭘 아냐면 지금 처음에 조건 상자가 경사면 아래로 내려오는 조건. 그러면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이 어떻게 됩니까? 위쪽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여기는 마찰기수 안 주어졌지만 운동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계는 우리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고 이렇게 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등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러면 X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자, 요 아래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mg 사인 세타 빼기 fk는 max인데 요거 등속도로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0이죠. 그래서 fx를 구했습니다. fk를 구했습니다. 운동 마찰력의 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mg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구해놓고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위로 던져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위로 경사면 상자를 경사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게 이제 좀 잘못 썼죠. 운동 마찰력은 경사면 아래쪽을 방향을 향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아래쪽 방향을 향하게 그려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구한 게 이 아래쪽 운동 마찰력의 크기가 mg 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크기를 똑같이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준계를 위쪽을 플러스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쓸 것 같으면 힘은 전부 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k는 ma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상자가 내려올 때와 같으므로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그대로 구해가지고 mg 사인 세타 빼기 mg 사인 세타는 ma. 그러니까 우리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 2g 사인 세타죠. m이 지워지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속도는 아랫방향을 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우리 이 문제에서는 뭘 했냐면 v0로 위로 올릴 것 같으면 정지할 때까지 진행하는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2장에서 우리 공부한 거죠.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죠. A가 안 변하죠. 그러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상자가 정지할 때까지 올라간 거리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뭘 주었습니까? 문제에서 또는 아는 게 우리 여기서 구한 게 가속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 속도 V0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뭡니까? 나중에는 정지할 때까지니까 V는 제로죠. 그리고 구할 게 뭐냐면 간 거리죠. 간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면 좋습니까? T가 없는 걸 구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T가 없는 건 이거고 우리 x-x0가 바로 D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V제곱 빼기 V0 제곱 나누기 2A 그렇죠. 그래서 V는 0이고 마이너스 V0 제곱이고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4G 사인 세타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D는 4G 사인 세타분의 V0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지했으면 다시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하는 거 보는 거죠. 자, 정지한 다음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작용하는 마찰력은 뭡니까? 내려오려고 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죠. 그런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더 크죠. 그런데 아래로 작용하는 그 중력의 성분은 운동 마찰력과 같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건 운동 마찰력, 위로 잡아다니는 힘은 정지 마찰력은 더 큰 윗방향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정지 마찰력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힘, 요건 mg 사인 세타인데 요건 운동 마찰력 크기가 같으니까 위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 내려올 수가 없다. 정지한 다음에는 정지 마찰력은 경사면 위쪽을 향해 작용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자는 정지한 후에 계속 정지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경사면이 아닙니다. 줄을 뱅뱅 돌리는 문제인데 끊어지기까지 최대 장력이 35N을 견딜 수 있는 줄이 있다.
이 줄의 한쪽 끝에 질량 0.4kg인 돌멩이를 연결하고 연직면에서 반지름이 0.91m인 원을 그리도록 다른 쪽을 잡고 돌리는데 작은 속력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속력을 증가시키면 장력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러다가 이 최대 장력에 도달을 하면 그보다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줄이 끊어지겠습니다. 이때 원에서 돌멩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 원에서 돌멩이의 위치와 끊어지는 순간 돌멩이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직면에서 뺑뺑 도는 원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뺑뺑 돌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 돌멩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돌멩이에 대한 지름 힘은 뭐가 있냐면 이 줄 방향으로 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이 있죠. 이 두 개밖에 아니 수직 항력이 아니라 중력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장력하고 중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운동 방정식을 원운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는데 어떤 성분으로 나누면 좋냐면 지름 방향 성분과 접선 방향 성분으로 나누면 좋죠. 그러면 지름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름 방향 성분은 지름 방향 성분의 힘이 바로 뭐냐면 장력이 있고 여기는 mg가 mg sin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mac 이건 바로 지름 방향 가속도, 이게 바로 구심 가속도죠. 근데 그 구심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로 장력을 표시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장력은 mr분의 v제곱 빼기 mg sin 세타인데 v가 점점 크면 이제 t가 이제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세타가 언제일 때 t가 같은 속력이라면 세타가 언제일 때 제일 크겠습니까? 요 sin 세타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sin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그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가죠. 그러면 제일 클 때는 요 sin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sin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세타가 얼마일 때입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1이 플러스 1이고 파이일 때는 0이고 2분의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 A 문제 장력 T는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 최대이니까 2분의 3파이가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구하면 한번 삥 돌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원의 가장 아래쪽 그 돌멩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장력이 최대 같은 속력이라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 끊어진다. 돌멩이가 맨 아래에 있을 때 줄이 끊어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돌멩이의 속력을 우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돌멩이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돌멩이가 맨 아래에 있을 때로 다시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돌멩이가 맨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돌멩이가 맨 아래에 있을 때 돌멩이에 대한 지름 운동 방정식을 구할 텐데 이 지름 운동 방정식은 바로 연직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면 여기 t-mg는 mac 그럴 텐데 ac는 뭐가 됩니까? mr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가 이제 최대 장력일 때 그때 우리 v를 구하는 거니까 v를 풀면 되겠어요. v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v는 루트 요거 그대로 풀었으니까 rt죠. rt 나누기 m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요놈이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m분의 r로 하니까 r분의 r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루트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제 문제에서 준 것 또는 아는 게 뭐가 있냐면 t는 그 최대 장력이 35N, 그 다음에 반지름이 요 반지름을 라지알로 써야 되는데 우리 여기 라지알이죠. 네, 반지름 0.91m. 그 다음에 질량은 0.40kg이니까 요걸 여기다 전부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8.40875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유효 숫자가 두 개니까 8.4m/s 하면 우리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평면에 무거운 상자가 놓여 있는데 질량이 15kg인 상자, 굉장히 무겁죠. 이 상자와 수평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0.6이다.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 때, 수평 방향에서 50도 각도로 작용할 때, 수평 방향에서 아래로 50도로 작용할 때, 이때 움직이지 않는 최대 힘을 구하라 또는 움직이게 하는 최소 힘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최소 힘 할 조건은 바로 뭐냐면 상자에 작용한 알짜힘의 수평 성분이 0이 되는 바로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를 보겠어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여기 이제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직 강력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지 마찰력이 있는데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계산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직 강력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연직 방향의 운동 방식을 먼저 쓰면 n-mg는 MAy는 0이니까 네, 이 경우에 이제 수직 강력이 mg가 됐죠.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μs 정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강력 이렇게 돼서 뭐가 됩니까? μs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의 운동 방식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수평 방향은 f 빼기 fs니까 f 빼기 μs mg는 max는 0인 그 조건의 f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f는 이제 간단하게 μs mg가 되니까 이걸 전부 다 구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88.2 뉴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숫자들이 전부 다 유효숫자 2개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88 뉴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힘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수평 방향에서 50도 위로 작용할 때 그때는 수직 강력이 달라지는 걸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수평 방향이 있으면 여기에 F를 작용하는데 여기에 세타 50도가 되게끔 이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N 위쪽을 플러스로 한다면 N 플러스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F 사인 세타 빼기 mg는 MAy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직 강력이 뭐가 됩니까? 수직 강력이 mg가 아니라 mg 빼기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바로 이렇게 수직 강력은 반드시 운동 방정식에서 구해야지 되지 무조건 수직 강력은 n은 mg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fs는 μs n인데 n 요걸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되겠어요. 수평 방향 운동 방정식은 f 코사인 세타 빼기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요거니까 μs mg 빼기 f 사인 세타는 max인데 요거 지금 움직이기 직전이니까 가속도가 0입니다. 자, 요걸 구하는데 이때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f를 빼내야 되겠죠. f를 빼내면 μs mg를 코사인 세타 더하기 μs 사인 세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주어진 값을 다 대입합니다. 주어진 값을 다 대입하면 이렇게 잔뜩 나오는데 우리 유효숫자가 몇 개예요? 2개니까 이거 80뉴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아래 50도로 이렇게 작용하면 자 여기서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그러면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똑같은 방정식을 하는데 위쪽은 n 하나밖에 없고 이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f 사인 세타가 있고 마이너스 mg가 있고 요게 0이죠. 그래서 수직 강력은 어떻게 되냐면 mg 더하기 f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수직 강력이 더 커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수직 강력이 mg보다 더 작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눌러주니까 수직 강력이 mg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 그대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있고 수평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수평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f 코사인 세타 빼기 μs mg 더하기 f 사인 세타는 0 이러니까 이것도 f를 이제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 f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빼기 μs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μs mg 여기다 주어진 값을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좀 큰 값이 나옵니다. 481.54371 하는데 여기 유효숫자가 딱 2개라고 그랬죠. 유효숫자 2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480뉴턴이 되는데 480뉴턴이면 유효숫자가 2개인지 3개인지 아리까리 하죠. 그럴 때는 어떤 거 뭘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과학 표기법을 이용해서 4.8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유효숫자가 2개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3번까지 1번, 4번, 7번, 10번, 13번 5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